근데 교수님 어쨌든 저런 게 나온 이상 인간을 그러니까 동물하고 동급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놓은 저런 조사 결과를 되게 사람들은 기분 난리 나빠했겠네요. 나지. 맞죠. 네. 특히 종교계가 난리 났겠네요. 그렇죠. 지원 씨 말처럼 인간을 동물계로 강등시킨 린네의 이런 분류법은 이건 대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에 대해 학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종교계로부터 고소까지 당하는 등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럼 이런 논란에 대해 린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들은 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린내심을 갖고 꾸준히 교수님 빵 터지셨어요. 린내심을 기르면서 뭐 버텨야죠. 뭐 어떻게? 당시 린네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렇죠. 뭐 하찮은 이야기로 서로 옥신각신하지 맙시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사람과 영장류의 일반적인 차이는 내가 관찰하는 결과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며 누구도 나에게 차이점을 단 하나조차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상종 안 하고 싶어하는 느낌인데 그냥? 뭐 증거도 없으면서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뭐 이런. 반전인 것은 린네 또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관찰한 결과 알게 된 인간과 동물이 비슷하다는 것을 그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우와, 기독교. 그러나 당시에는 인간과 동물을 동일시하는 린네의 주장은 말 그대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런 창조론자들의 분노에 또 한 번 불을 지피는 파격적인 이론이 등장합니다. 왜일까? 바로 19세기 영국을 뒤흔들었던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찰스 다윈.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다윈은 이 책에서 생물의 종들은 오랫동안 조금씩 변화를 거쳐서 점차 형성돼 온 것이라는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진화론은 신이 만든 모든 물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변한다는 창조론의 인식과 정면 충돌하는 이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 다윈은 어쨌든 뭐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당연히 진화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윈은 1871년 발표한 바로 다음 저서 인간의 유래에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아주 먼 과거에 9세기의 원숭이로부터 우주에서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인간이 갈라져 나왔다. 내가 도달한 결론, 즉 인간이 하등 동물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개인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그쪽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등 동물. 많이 상했어요. 기분이 많이 상한.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일단. 원숭이보다 더 미개하네요. 다윈은 인간이 동물과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인간과 비슷한 동물인 원숭이나 침팬지, 오랑우탄 같은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조상을 가졌을까라는 주장을 펼쳤죠. 바로 인간은 영장류 진화의 일부라는 겁니다. 교수님, 그럼 그 이유가 영장류 동물하고 인간이 뭐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뭐야? 1837년 영국 런던 동물원이 오랑우탄 제니를 데려오게 됩니다. 제니? 뭐야 귀여워. 팔 엄청 길다.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네요. 사람들이 입는 옷 입고. 그렇죠. 이렇게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한 동물을 처음 본 영국 사람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기심을 가졌던 다윈 또한 런던 동물원에 드나들면서 제니를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사육사가 제니에 다가가 사과를 보여주기만 하고 건네주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난폭해져요. 썼을 것 같아. 달라고 막 침 뱉고 네, 발로 차고 맞습니다. 내가 하는 짓인데? 자신의 진화론과 결부시켜서 인간과 유사한 원숭이인 유인원과 인간이 과거에 같은 조상을 가졌던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다윈의 생각을 들은 유럽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짜 맞나? 했을 것 같아요. 의구심도 가졌을 거고요. 다윈의 이론이 발표된 후에 영국의 잡지에 실린 그림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아, 다윈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런. 예, 희화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문과 잡지 등에서는 이렇게 다윈을 원숭이나 오랑우탄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그린 풍자 만화가 쏟아졌습니다. 다윈의 주장은 종교계와 보수적인 대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원숭이와 섞인 인간으로 그려지면서 공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근데 아예 반대만 했나요? 다윈 쪽 편은 없었어요? 당시에 다윈의 주장이 무조건 비난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과 유인원의 관계를 연구하며 그 유사성을 강조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진화론의 대표주자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토마스 헉슬리입니다. 확실히. 헉슬리는 다윈의 개로는 모자라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다윈의 옹호론자였습니다. 한 번은 토론회에서 영국 성공회의 주교가 당신 주장에 따르면 당신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거냐? 라고 조롱하며 묻자 헉슬리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종교적 권위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을 두려워하는 당신보다 차라리 원숭이의 후손이 되는 게 낫습니다. 와, 세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원숭이 후손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주교를 한 방 먹인 모습을 본 700명의 청중은 헉슬리의 폐기에 감탄을 했고 헉슬리는 진화론의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윈에 의해 퍼진 진화론에 의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인간도 진화한 것이라면 인간은 과연 무엇에서 진화를 하게 된 걸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걸까? 이런 혼란 속에서 시작된 가설이 바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라는 가설입니다. 진짜. 이 가설은 오랜 시간 인류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명확한 팩트가 밝혀지게 된 거죠. 진짜? 지금으로부터 2500만 년 전 9세계 원숭이와 유인원 사이에 분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기가 일어난다는 뜻은 공통조상 A의 후손들이 두 가지 각자 다른 형질을 가진 계통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이후 공통조상 B에서 분기가 또 발생하는데 그때 오랑우탄 계통이 우리의 계통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고릴라 계통이 멀어지고 이어서 순수한 인간 계통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주 먼 옛날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진 원숭이와 인간,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갈라진 침팬지와 인간의 사이는 그냥 같은 공통조상을 둔 서로 각자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조상에서 각자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촌별인 셈이죠. 아예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기 때문에 교배도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원숭이나 침팬지, 오랑우탄 등이 진화를 통해서 엄청 똑똑해지더라도 절대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즉,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